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범위 정의를 하느냐? 가족.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통상적 개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쉽게 말해서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이 맞아요. 근데 이제 알고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모르고 가족이라고 말하는 건 다르다는 거지. 한 가족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과점주주가 되면은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한다. 자, 같은 부동산이지만 같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 법인 안에서 지분이 바뀌면은 손바뀜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라고 보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간주취득세라는 게, 아니 법인이 하나 샀는데 그 안에서 지분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상가를 샀는데 6대4로 지분을 갖고 있었어. 근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남이지, 남이 지분이 확 올라갔어요. 그럼 그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또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바뀐다라고 보는 거지. 주인이 바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맥락이, 이 간주취득세라는 게. 자, 제가 상세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해 드릴게요. 5가지. 설립 시 과점주주인 경우, 비과점주주가 취득 또는 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세율은 2%, 과세 표준, 지분율 변경 시점의 취득세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거기에 대한 2%를 때리겠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자. 자, 보세요. 케이스 1번인데 법인 설립부터 과점주주, 처음부터 그냥 과점주주였어. 예, 예를 들어서 ABC라는 3명이 공동 투자를 했어요. SPC를 만들어가지고 6대 3대 1로 지분을 가졌어. 10억짜리 상가를 6억, 3억, 1억씩 내가지고 출자해가지고 10억짜리 상가를 샀는데 간주취득세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뭐 60%짜리가 제일 의사결정권자니까, 과점주주니까 변동이 없죠. 2번, 비과점주주가 취득 또는 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자, 10억짜리를 6억, 3억, 1억씩 내가지고 다 남이에요. 특수관계가 아니야.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남이가. 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야. 자, 샀는데 간주취득세 없는데 지분이 B라는 놈이 A라는 놈의 지분을 30%를 가져와가지고 과점주주가 됐어요. 가져온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세표준 60%에 대해서 6억에 대한 2%를 간주취득세로 때린다는 거지. 주인이 실질적인 그 의사결정권자가 처음에 A라는 의사결정권자가 가장 큰 주인으로 봤는데 특수관계인이 아님이에요. 특수관계인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A가 가장 큰 주인이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주인이 B라는 주인으로 내부에서 바뀐 거예요. 내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큰 주인은 이 법인이지. 큰 주인은 법인이지만 그 안에 작은 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작은 주인들이 손바뀜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이래 예를 들어서 디프리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친해지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래 되면은 이 공동 투자를 하게 돼. 공동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짜면 한 그릇 먹고 나는 짜면 먹고 있는데 저는 볶음 먹고 있고 마음 상한다고 싸워. 그러면은 영희 엄마 처음에 영희 엄마하고 좀 잘해볼라 했는데 나는 내 영희 엄마하고 같이 못하겠다. 내 지분 뺄란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분을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상하면 미안하다. 다시 같이 하자. 이래 잘 안 되거든. 돈 때문에 한번 싸우면은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지분 뺄란다. 이혼서 다 해라.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분 변동이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걸 일반 잘 몰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가 크다. 100억짜리다. 200억짜리다. 이런 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 알고. 자, 예를 들어서 비과점주주가 취득 또는 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됐다.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다 남남이야. ABC가. 원래 과점주주가 그대로 과점주주가 됐다는 거죠. 그럼 간주취득세 10억에 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2억을 과세표준으로 때리고 거기에 대한 2%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작은 주인이 A였잖아. 기존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될 시 증가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웃긴 것 같아. 원래 작은 주인이 A였는데 지분을 더 취득했다고 해서 세금으로 뜯어간다? 요거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그냥 국가에서 세금 뜯어가겠다는 거야. 그냥 500억, 1000억짜리를. 근데 또 좀 어떻게 보면 맥락에서 웃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그러니까 더 컴퍼니라는 법인이 이 10억짜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소유할 때 취득세 냈잖아. 근데 또 내겠다. 이게 공평한 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일견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왜? 작은 주인이 바뀌었거든. 손바뀜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견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견 타당하다. 왜? 남이잖아. 특수관계인이 아니잖아요. 다음 케이스 볼게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크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개괄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기존 과점주주 60%에서 신규로 증가한 10%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죠. 과점주주, 비과점주주, 다시 과점주주가 된 거예요. 예. 만약에 특수관계인 간에는 어떨까요? 선생님, 제 강의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다 가족법인이잖아요. 가족법인.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 집단의 총 지분 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특수관계인, 가족은 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취득 변동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야. 왜? 애초부터 가족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법인이 쌤, 남편분하고 쌤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분을 40대, 30대, 30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지분 변동이 있다? 그럴 일도 잘 없죠. 근데 세법상 한 가족은 특수관계인은 한 사람 소유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 때문에 ABC가 특수관계인일 때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간주취득세를 때리지는 않는다.